15번. 살기 가장 좋은 나라,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에서 5번째로 큰 나라로 면적은 약 4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인구는 약 1,050만 명에 불과하지만 해안선은 3,200km 이상 이어져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국토의 약 70%는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그 사이에는 맑고 푸른 호수들이 셀 수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평균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온화하지만 겨울은 매우 혹독하며 북부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숲이 붉고 노랗게 물들며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봄은 늦게 오지만 눈이 녹고 나면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생기를 되찾습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이유는 깨끗한 환경, 높은 안전성,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 덕분입니다. 26만 7천 개가 넘는 섬과 수천 개의 호수, 광활한 숲을 품은 이 나라는 공기 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출신, 직업,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사랑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사회적 판단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부를 자랑하지 않으며 타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재정이나 의료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의료 서비스도 거의 무상입니다. 실업수당은 넉넉하게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최대 1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이민, 혹은 조용한 노후를 위한 거주지를 찾고 있다면 스웨덴은 분명히 고려할 만한 나라입니다. 14번.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입국. 많은 나라들이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쓰레기가 부족할 정도로 매년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내 생활 쓰레기의 거의 전부를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매립되는 가정용 쓰레기는 1%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철저하게 분류되어 재활용되거나 소각 과정을 거쳐 전기와 난방 에너지로 탈바꿈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자국 내 쓰레기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매년 약 15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 국가가 스웨덴의 쓰레기를 맡기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은 에너지원 확보는 물론 쓰레기 처리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켜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하늘은 늘 맑고 거리는 정돈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3번. 북유럽 여성의 매력, 스웨덴 여성의 아름다움. 스웨덴 여성들은 북유럽 특유의 자연스럽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잡티 없는 하얀 피부, 깊이 있는 파란색 또는 회색 눈동자, 금발의 윤기 있는 머리카락, 그리고 균형 잡힌 키와 몸매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눈길을 사로잡는 고유의 우아함과 담백함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여성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 개성과 독립심,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이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말이 분명하고 직접적이지만 언제나 세련되고 배려심 있게 소통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평등을 중시하며 파트너를 존중하고 자신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스웨덴 여성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열린 사고방식, 그리고 잘 들어주는 상대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계산서를 나누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오래된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계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이별을 택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인내나 희생이 아닌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스웨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당신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12번, 느리게 사는 삶, 피카 문화. 스웨덴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사람 한 명당 하루 평균 커피 3잔에서 4잔을 마시며 대부분은 전통적인 북유럽 스타일의 진한 블랙커피를 선호합니다.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은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는 피카라는 이름의 일상 문화이자 삶의 리듬 그 자체입니다. 많은 기업은 직원들이 업무 중간에 피카 시간을 갖도록 장려하거나 심지어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커피와 달콤한 시나몬 롤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피카의 본질은 메뉴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관계를 이어가는 시간. 스웨덴 사람들은 피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의 효율을 높이며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피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음미하는 예술입니다. 피카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고 작지만 소중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스웨덴의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11번, 스웨덴의 일상적인 삶의 흐름. 스웨덴의 하루는 이른 아침, 대개 6시나 7시에 시작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건강하고 간단한 아침을 선호합니다. 호밀빵, 버터, 치즈, 요거트, 과일, 오트밀 혹은 시리얼이 일반적이며 특히 직장인들에게 커피 한 잔은 빠질 수 없는 필수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오전 8시 전에 등교하고 어른들은 자전거, 버스, 전철 등으로 출근합니다. 잘 갖춰진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에서는 출퇴근이 편리하면서도 친한 경적입니다. 저녁 시간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입니다. 보통 오후 6시나 7시쯤 시작되는 저녁 식사에는 구운 감자, 연어, 스튜, 샐러드 같은 전통 요리가 자주 오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함께 나눕니다. 식사 후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손뜨개질, 악기 연주, 수공예 같은 취미 생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8시나 9시쯤 잠자리에 들고 어른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휴식을 즐깁니다. 스웨덴의 주당 근무 시간은 평균 35시간에서 40시간입니다. 대부분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개인 취미 활동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여름이 오면 스웨덴 사람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며 자전거 타기, 조깅, 카약, 낚시, 산책 등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스웨덴인들은 매년 5주에서 6주 정도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이 휴가는 진정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이 시기 동안 노트북을 치우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스웨덴의 일상이야말로 인생을 온전히 누리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에 끌린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10번, 스웨덴에 대한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들. 스웨덴에서는 개인 소득이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수입, 납부한 세금, 자산 정보까지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탈루를 줄이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스웨덴 북부에는 여름이면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떠 있는 신비로운 계절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고 하루 종일 어둠이 계속되는 반대의 현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이 중독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탕입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소비량이 약 17kg에 달합니다. 이들은 롤다시고디스라고 불리는 토요일 사탕의 날을 따로 정해온 가족이 좋아하는 사탕을 마음껏 즐깁니다. 스웨덴인들은 당분 과다 섭취가 건강과 치아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사탕을 즐기는 날을 주말 하루로 제한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사탕 가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양각색의 고급 사탕을 고르는 장면으로 가득 찹니다. 스웨덴은 반려견에게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일부 이케아 매장에는 반려견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일부 지점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매장 내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스웨덴 사람들은 전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업무 연락조차도 통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을 선호합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기도 합니다. 전화를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세계 휴대전화 던지기 챔피언십이라는 독특한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최대한 멀리 전화를 던지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이 행사는 스웨덴식 유쾌한 발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9번. 얼음으로 지어진 예술 작품, 아이스 호텔. 정말 특별한 숙소를 찾고 있다면 스웨덴의 얼음 호텔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얼음과 눈으로만 지어진 독창적인 공간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스웨덴 북부 유카스야르비라는 작은 마을에 있으며 북극권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9년에 처음 세워진 이후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계적인 얼음 조각 예술가들이 모여 독창적인 구조와 마법 같은 장식을 만들어냅니다. 벽, 천장, 침대, 의자, 바, 상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순수한 얼음으로 제작됩니다. 봄이 되면 이 모든 건축물은 자연으로 돌아가 녹아내리고 겨울이 오면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곳에 머무는 손님들은 얼음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로라를 감상하고 스키를 타며 얼음 조각을 배우고 북유럽 전통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꿈속을 여행하는 듯한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8번. 육아를 위한 480일의 출산 휴가 정책.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 휴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보통 12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총 480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제도가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자녀 양육이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아빠,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은 스웨덴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러한 긴 육아 휴가 외에도 스웨덴 정부는 매달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저렴한 비용의 보육 서비스, 무료 아동 의료 서비스, 육아와 병행 가능한 유연한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은 다음 세대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7번. 스웨덴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의 춤. 스웨덴을 여행하게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로라입니다. 눈부시게 펼쳐지는 이 빛의 향연은 자연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공연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조용한 겨울밤, 검푸른 하늘 위로 초록, 보라, 분홍, 붉은 빛이 춤추듯 출렁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마치 동화 속 마법이 현실이 된 듯한 장면은 처음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태양풍에서 날아온 전하를 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며 대기 중 입자들을 자극해 빛을 내는 원리로 발생합니다. 오로라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9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밤이 길고 태양빛이 약해 하늘의 색채를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닿지 않는 아비스코 국립공원, 키루나, 유카스야르비 같은 북부 지역은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이곳들에서는 오로라 감상뿐 아니라 스키, 갯썰매, 전통 사우나 같은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밤하늘에 펼쳐지는 빛의 무대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 스웨덴 여권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스웨덴 시민은 19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특별한 혜택입니다.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는 점은 스웨덴 국민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여권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 어디에서든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여권은 실용성뿐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스웨덴 자연을 형상화한 숨겨진 그림이 나타나는 등 한 권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스웨덴 여권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영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웨덴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스웨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여행자로 인식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높은 경제 수준 또한 스웨덴 여권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 여권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5번, 손대지 않은 자연의 위엄, 스웨덴의 풍경. 스웨덴은 현대적인 도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숲, 수정처럼 맑은 호수, 웅장한 산맥,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해안선까지 자연을 사랑하고 고요함 속에서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 스웨덴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스웨덴 영토의 약 70%는 숲으로 덮여 있어 유럽에서 가장 푸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엽수림과 자작나무 숲은 전국 곳곳에 펼쳐져 있으며 특히 가을이면 노랑, 주황, 붉은 빛으로 물들어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알레만스레텐이라 불리는 모든 이의 자연 접근권 덕분에 누구나 허가 없이 숲을 걷고 텐트를 치고 별빛 아래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개방적인 문화는 자연을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웨덴에는 10만 개가 넘는 호수가 있으며 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담수 체계 중 하나입니다. 호수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숲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고유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호수인 베넬은 호수는 면적이 무려 5,6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물이 맑아 바다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스톡홀름 인근의 멜라렌 호수는 여름철 카약, 낚시, 수영 등으로 사랑받는 명소이며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투명한 호수 위에서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로 그 수가 무려 26만 7천 개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원시 섬들입니다. 스톡홀름 군도는 3만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철 보트 여행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전 어촌의 정치가 남아있는 예테보리 군도는 신선한 해산물과 황홀한 석양으로 유명합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인 고틀란드와 예랜드는 절벽과 원시 해변, 고풍스러운 건축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들 섬의 일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의 순수함과 스웨덴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4번, 스웨덴의 생활비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삶. 스웨덴은 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거비이며 특히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메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편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130만 원에서 19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예곽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세는 약 95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직접 요리해 먹는다면 한 달 식비는 약 32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정기권, 지하철 및 버스은 약 12만 원이며 단일 승차권은 5,6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전기 및 난방 등 공과금은 약 6만 5천 원에서 13만 원, 고속 인터넷은 월 3만 8천 원에서 6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영화 관람은 약 1만 8천 원이며 헬스장 월 회원권은 약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입니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한 달 기본 생활비는 약 175만 원에서 375만 원까지 다양하며 개인의 소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평균 생활비 월 27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비해 스웨덴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스웨덴에서 살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라고 생각한다면 숫자 1을, 아니라면 아니오를 선택하고 댓글로 이유를 공유해주세요. 3번. 북유럽의 풍미를 담은 스웨덴 요리. 스웨덴의 요리는 북유럽 특유의 정갈하고 소박한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생선, 고기, 감자, 베리류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바탕으로 담백하지만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리는 바로 세트불라르, 즉 스웨덴식 미트볼입니다. 세트불라르는 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다진 후 빵가루, 양파, 향신료와 함께 섞어 노릇하게 튀겨낸 후 고소한 크림 브라운 소스, 감자 으깬 것, 그리고 달콤한 링곤베리 잼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짭짤함, 달콤함,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는 스웨덴 전통의 맛입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메뉴를 원한다면 발효청어 요리도 추천할 만합니다. 발트에 청어를 수개월간 발효시켜 만든 이 요리는 매우 강한 냄새로 유명하며 삶은 감자, 얇은 빵, 양파, 버터와 함께 먹어야 비로소 맛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냄새는 강하지만 스웨덴 북부에서는 지금도 사랑받는 전통 음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음식은 스메르고스토르타입니다. 보기에는 생크림 케이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우, 훈제 연어, 삶은 달걀, 마요네즈, 오이, 채소 등을 겹겹이 넣은 샌드위치 케이크입니다. 주로 파티나 기념일에 등장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즐거운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라블락스입니다. 신선한 연어를 소금, 설탕, 딜로 절인 후 냉장 숙성시켜 얇게 썰어 호밀빵 위에 올리고 꿀겨자 소스와 허브를 더해 먹는 요리로 북유럽 특유의 담백함과 상쾌함이 살아있는 요리입니다. 2번. 스웨덴의 전통 축제의 아름답고 독특한 문화의 향연. 스웨덴은 북유럽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나라로 1년 내내 다양한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각 축제는 고유한 의미와 정서를 담고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의 따뜻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드소마르 축제는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6월 21일에 가장 가까운 금요일에 열립니다. 해가 거의 지지 않는 백야 속에서 사람들은 마이포를 세우고 원형으로 춤을 추며 전통 민요를 부르고 고대 놀이를 즐깁니다. 절인 청어, 감자, 딸기, 전통주 등 특별한 음식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루시아 축제는 12월 13일, 어두운 겨울 속에서 빛을 상징하는 성녀 루시아를 기리는 날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촛불 왕관을 쓴 소녀들이 교회, 학교, 병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하며 겨울 속 따뜻함과 희망을 전합니다. 발보리의 밤은 4월 30일에 열리는 봄맞이 축제로 큰 모닥불을 피워 악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도시인 웁살라와 룬드에서는 야유 파티, 노래, 불꽃놀이로 밤이 새도록 축제가 이어집니다. 스웨덴의 전통 축제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들은 스웨덴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삶의 리듬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스웨덴 방문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스웨덴으로 여행하거나 유학 혹은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더 원활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입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학업이나 취업 목적이라면 미리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스웨덴어 인사를 익혀두면 현지인과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스웨덴은 거의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가게, 음식점, 서비스는 신용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만 받습니다. 일부 매장은 아예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 수단을 챙겨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스톡홀름의 지하철, 버스, 기차, 페리는 정확하고 쾌적합니다. 지역에 따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매우 비싸므로 필요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붐비는 장소나 지하철 안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수입이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행동하고 줄 서기를 지키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는 호텔이나 주거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세심한 일상 속 배려까지 총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세계 탐험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